일부.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멈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정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지족불효, 지지불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2가지를 고쳤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먹는 게 예전에 내 식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뭉구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늦어진다. 하지만 설거지가 조금 늦어진다고 큰 탈이 나진 않는다. 대신 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는 툭하면 장에 탈이 나 병원 신세를 졌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쳤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여 분 정도 걷는다. 그런 후 악력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한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 100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겨우 100걸음으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진 않다. 100걸음이라는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 신체의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식사를 끝낸 후 여자들은 대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바닥 청소를 하느라 몸을 움직인다. 남자들은 대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눕기도 한다. 요즘에는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두느냐, 활동 상태로 두느냐의 차이가 평균 수명 4, 5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떠올리면 맞는 것 같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식사 후 정지 모드셨고, 어머니는 그 반대셨다. 아버지는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듯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곰방대를 입에 물곤 잿더리 가져오너라 하고 호령하던 유형이셨고, 어머니는 식사 전후 부엌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유형이셨다. 80살 초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90이 넘도록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수명은 벌써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나이 60줄에 접어든 남성이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탈이 났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런 습관을 고쳤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걸핏하면 몸이 고장나 자리에 누웠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일상에서도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손에 집어들었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본 후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는다. 원고를 쓸 때는 한 꼭지만 더 쓰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덕경에서
나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명려신숙친 시녀 화숙다. 득여망숙병 시고심의 필대비 다장필후망 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의장구 도덕경 44장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에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장량이 발휘한 멈춤의 지혜. 유방을 도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과 장량의 경우가 그랬다. 한신은 내친 김에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 걸음 더 내딛다가 목숨을 잃었다. 화는 한신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고 일가 친척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다. 장량은 한신과 거꾸로 처신했다. 유방은 장량의 혁혁한 공로에 걸맞게 큰 규모의 시급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장량은 토사구팽이 권력의 속성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시급을 마다하고 중간 규모의 시급을 자청했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데만 열중했을 뿐 중앙 정치 무대에는 일체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 멈춤의 지혜를 발휘한 장량은 인생 후반기에 일신의 안락을 도모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았다. 한 걸음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사를 가르기도 하고 한신과 장량의 예처럼 역적으로 남을지 충신으로 남을지를 가르기도 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벼랑 끝에선 걸음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걸음만 더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기업인들 가운데 한 걸음만 더 하다가 평생 쌓아올린 명성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얼마나 많이 보는가? 그들은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몰라 치욕을 당하고 적당할 때 그칠 줄 몰라 위태로움에 처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삶의 모드를 바꿨다.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욕심이 차오를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니 다른 세상이 보인다.